자,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5일 뒤 3월 10일 다음 왕이 된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정조. 정조 맞습니다. 자, 정조가 왕위에 오른 첫날 단상에 올라 수많은 신하 앞에서 정식으로 첫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기서 문제 보시죠. 즉위 첫날 정조는 무슨 말을 했을까? 만약에 근데 저였다면 네. 정답. 어, 이렇게 막은 신하. 그렇지. 박아무개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조나단 오답. 도현 씨라면 어떤 이야기 하시겠어요? 도현 씨. 진짜 저도 사실 한번 그냥 진짜 전체 물갈이 한번 물갈이 한번. 물갈이. 도현 씨 오답. 정답. 정답. 나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예원 씨 정답. 네, 정답입니다. 정확히. 정확하죠?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는 드라마 끝날 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할 때 신하들이 하고 그렇지. 화면 자. Then you are mine. 알죠? 그 장면 딱 들어가고 그 카페 알잖아요. 그 광고 해가지고 딱 그 장면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요, 지금 예상한 대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혼란에 빠집니다. 교수님, 정조가 첫날, 즉위한 첫날에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생부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사도세자의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한 처벌이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후 아버지의 조노인 사도, 이 사도에 전장, 장, 드릴, 헌, 이 글자를 써가지고 장헌이란 새로운 이름을 추가로 붙여서 부르게 합니다. 자, 장헌 어떤 뜻이냐면요, 사도세자가 뭘 생기게 좋아했다 그랬죠? 활쏘기. 무예, 뭐 무예, 이런 거 무예, 맞습니다. 예. 무인의 기질을 지닌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헌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이런 정조의 파격 행보에 두려움을 느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앞에 쓴 사람 신하들이죠. 뭐. 신하들. 반대하던 신하들 난리 났죠. 뭐. 맞습니다. 사도세자를 죽게 만들고 방치했던 바로 왕으로 즉위한 정조는요, 이제까지 못했던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일들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정조가 10살 때부터 무려 14년간 칼을 갈고 또 갈아왔던 원수가 있습니다. 대체 누굴까요? 이 사람. 내가 마음에 새기며 뼈를 썩혀온 것이 단지 김상로 하나만이 아니고 문성국에 있다. 자, 김상로, 문성국. 아니, 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정조가 이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 사이를 오가며 서로 이간질하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입니다.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정조가 10살이고 어렸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바로 누군가 어린 정조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자, 대체 누가 그 어린 정조에게 이야기해줬을까요? 바로 영조였습니다. 소름. 소름. 반전이죠. 네. 잠깐만요. 아니, 영조는 어떤 잠깐만요. 사람이에요? 영조는 10살이었던 그 어린 정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할아버지 영조가 콕 집어서 원수라고 칭한 김상로. 그런데요, 이 김상로에게 복수를 하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로가 이미 죽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정조는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 자식. 자식들. 맞습니다. 정조는요, 김상로의 아들 김천은 물론이고요, 그 조카까지 외딴 섬에 유배 보냅니다. 와. 그런데 문성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조의 분노는 김상로보다 더 컸습니다. 문성국의 흉악함이 마치 살모사와 같다면서 이 치를 떨고요, 1000번 살점을 발라내고 10,000번을 죽여도 모자라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자, 정조는요, 문성국의 관직을 빼앗고 다시는 관직을 얻을 수 없도록 합니다. 또 처자식 가족 모두 노비로 만듭니다. 세게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 처절한 이 복수를 휘두르면서도 정조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왕들과 정조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바로 사형. 여기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유배를 보내고 심한 경우에는 노비를 만들었을 뿐이죠.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험담을 전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던 홍계희의 손자 홍상범. 자, 그래서 이 홍상범과 아까 잡혔던 그 암살범 대지에 신문시킵니다. 그러자 홍상범이 점쟁이를 동원해서 정조를 저주하고 심지어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이 결국 밝혀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정조 시해 이후에 정조의 이복 형제였던 은전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진상까지 드러납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다 계획이 세팅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정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자, 이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에게 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정조. 정조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는 네 사람, 바로 측근 세력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자, 과연 정조는 이런 자신의 측근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을까요? 뭐냐면요, 정조가 즉위한 해에 특별한 건물을 짓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모으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곳입니다. 예쁘다.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멋있다. 자, 여기는요, 지금의 창덕궁. 그 창덕궁 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정조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뭐 반드시 나오는 건물이에요. 이거 맞추면 바로 떼, 제가. 드리.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거 맞추면 이거 바로 떼 드려야 돼, 이거 진짜. 떼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규장각이 아닐까. 정조 하면 나오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와! 와. 야, 규잔각이라고 했어. 규잔각. 규장각. 정확하게 규잔각. 정확하게 규장각. 예. 정조 하면 딱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죠? 정조 규장각. 규장각은 원래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졌던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장각은요, 1776년 정조가 다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렇게 다시 세운 규장각에서 정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학문을 연구하는 규장각에서 특별한 세력을 키운 것일까요? 바로 똑똑한 인재를 직접 뽑아가지고 자신을 도울 신하로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중에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하면 뭐
꼭 함께 등장하는 인물. 정약용. 맞습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자, 정조는요 정말 이렇게 신하들을 양성하는 일에 정말 의욕이 넘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뽑은 신하들에게 불시의 시험을 내기도 했고요. 만약 왕이 내린 시험 문제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규장각 앞에 그 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에 어. 빠져서 어. 정신 차리고 나와. 수영을 해라. 조선 선비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굉장히 비슷하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비슷해요? 연못 수영이랑? 얘기 나와가지고 연못을 활용합니다. 오케이. 배를 타고 어. 요 가운데 나무에 가가지고 네. 이따가 오는 거죠. 네, 저 나무에 가서 뭔가 가져오거나 저기서 이따 오거나. 정답. 진짜요? 맞습니다. 나와 약조한 것을 해내지 못했으니 유배 보낼 것이다. 끌고 오너라. 연못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작은 섬에 유배를 가거라. 와. 우와. 아주 위트 넘치는 위트 넘칩니다. 그런 와. 벌칙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정조는요 자신과 정치를 이끌 정치 세력을 키울 것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러면 경호가 더 세야죠. 호위무사. 무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연이은 살해 위협과 암살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요 자신을 믿고 따를 측근 세력을 차근차근 키워 나갑니다.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네요. 그런가 봐. 맞습니다. 선생님 그 사도세자의 그 무덤을 옮기는 게 뭐 신하가 약간 상소를 올릴 정도로 좀 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자, 왜냐면 이 상소에는요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옮겨야 합니다. 이유? 바로 당시 정조에게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요. 이거 심각하죠. 이거 심각하죠. 심각하죠. 이때 정조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어. 있네. 자, 그런데 이 신하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조에게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무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야. 아버지의 그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완벽한 명분을 딱 실어갖고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성맞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 반전이요? 네. 어떤? 사실 이 신하의 상소 내용과 상소를 올린 그 시기 모두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설마 정조? 정조입니다. 어? 본인이 본인한테 올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반전이죠. 네. 정조는요 아버지의 무덤을 늘 불만족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 아버지 무덤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오는 소리 뭐예요?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정조는요 자신과 친인척 관계였던 신하와 이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곤 정조와 신하가 말을 맞춥니다. 너 내일 상소 써갖고 준비된 대로 약속대로 회의장에서 상소 올려. 그럼 내가 눈물 흘릴게. 한마디로 정조의 각본이었습니다. 각본이었구나.
정조는 신하들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거를 밀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내일 조정에 나와서 어떤 내가 뭐 얘기하는데 반대해라. 그러면 난 그거를 명분으로 또 뭘 하겠다. 와. 놀랍네요. 그렇죠. 자, 정조는요, 이 밀찰 정치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조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무덤은 과연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 정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했다. 수원. 네. 조선의 많은 장소 중에 왜 콕 집어서 수원으로 정했을까요? 명당을 고르는 기준, 바로 풍수질. 자, 아버지의 무덤을 옮길 터로 여주, 광릉, 용인 등 많은 곳이 후보에 있었는데요. 정조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더니 전국 명당 중 가장 명당이라는 수원을 고른 겁니다. 수원. 자, 정조의 계획 잘 진행됐을까요? 네, 잘 지내졌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 들어설 명당. 명당입니다.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좋아하고 살고 있는 공간이겠네요. 명당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재개발. 맞습니다. 네. 땅 보상. 옮겨주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돈 집을 더 주고? 주고. 맞습니다. 맞아, 재개발. 이게 말이에요? 주민들 토지를 후한 값에 사주면서요, 인근 마을로 이주하도록 도와줍니다. 똑같네. 저게 바로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조는요, 조선제일명당의 아버지를 모심으로써 지난날 하지 못한 효를 다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천천히 회복시킬 계획을 모두 수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영조와 분명히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하게 안 한다. 얘기했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은 세자의 격식에 맞는 무덤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는요, 왕릉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짓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아버지 그 관 안에 왕의 관에만 허락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동서남북 신 이걸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요, 세자의 무덤에는 잘 두르지 않는 병풍석도 두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문인석과 함께 왕과 왕비의 능에만 허락된 무인석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세자의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도세자의 무덤은요, 일반 왕실의 무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현룡원, 바로 여기가 지금 사도세자가 누워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영릉입니다. 세종대왕릉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잘 보면 보일 텐데, 조나단.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서 바로 있거든요. 무덤이. 그래요. 이렇게 딱 직선으로. 이렇게. 근데 네. 현룡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비껴가 있어요. 와, 맞습니다. 뭐냐면 사도세자가 어디서 돌아가셨죠? 뒤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무덤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갑갑하지 않았으면 좀 앞에 뻥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조가 이 정자각의 방향을 틀어서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역사상 최고의 효자. 그러니까